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6월 1일 코오롱 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6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78% 상승했습니다. 둘 다 이제 오늘은 반등을 좀 해주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코스피의 외국인 지수 11,000조 정도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는 5천억씩 매도를 했고요. 자, 오늘 이렇게 특이한 매수 매도가 나왔던 이유는 오늘 이제 MSCI 리밸런싱이 편입이 되는 그 지정일이었죠. 그래서 그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동시호가에 활발하게 좀 거래를 진행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 MSCI 관련해서 비율 조정이 있거나 편입, 편출이 되었던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동시호가에 활발하게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크게 매수 매도 없이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도 이제 반등을 좀 해주었고요. 61선 넘었습니다. 반등을 61선 위로 치고 나가주면서 단기간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61선을 최근에 이제 넘어주었던 날이 며칠 없었습니다. 요때 이제 크게 한번 내리고부터는 거의 이제 61선을 넘지 못한 채로 코스피가 진행이 좀 되었는데, 특히 이제 윗꼬리를 달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밀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괜찮은 움직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내일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하루는 지나고 목요일, 금요일 정도 어떻게 이 흐름을 이어가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V자로 더 밀어주는지 그런 것들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글로벌 악재 중에 하나였던 그런 중국의 그런 제로 코로나, 그죠? 상하이 봉쇄가 풀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또 그런 제도들을 또 펼치면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빅스텝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물가가 최고치를 찍었다.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화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들이 조금씩 하나씩 또 빠지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이제 증시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전처럼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될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이런 분위기는 형성되지는 않을 거고, 어느 정도 이제 하락분에 대해서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반등 시장 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는 해결되기는커녕 조금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그 질병도, 새로운 질병도 크게 뭔가 유행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해프닝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추세인 것 같고, 아직까지 코로나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가을 정도까지는 되어 봐야지 다시 한번 크게 유행을 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때까지는 그동안 증시를 억누르던 그런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좀 해결이 된다면 증시가 좀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는 오늘 외국인 투자자 또 매수를 해주었고요. 지금 4일 연속 외국인 투자자가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단기간에 급하게 들어왔다면 아무래도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외국인 투자자가 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수급이 예상이 되는데, 빠지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반등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 겨우 지키면서 V자로 이제 반등을 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서 900선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61선 위로는 아직 뻗지 못했지만 그래도 깊었던 하락폭에 대비해서 상승폭도 조금 어느 정도는 절반 정도는 지금 치고 나가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 주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월봉은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 투자자 수급이 어느 정도는 이제 들어오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가 코스닥을 최근에 매수를 좀 해주었기 때문에 계속 기관 투자자 수급을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먹고
매수하는 방향으로 저렇게 큰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분명히 이제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성이 생길 거고 증시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할 때는 올 수 있다. 근데 그 반등은 막 이전처럼 뭐 2, 30% 이렇게 크게 지수가 올라가기보다는 한 1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시장에서도 평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면서 우리도 한번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241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크게 하락분에 대해서 바로 반등하지 않고 좀 자리를 잡았고요. 1200 중반대로 지금 하락세는 좀 멈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제 급등을 하던 그런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이제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환율 자체도 조금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환율이 좀 안정화가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안정화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선물은 오늘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유럽 증시, 미국 증시 한 1%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추후에 어떤 식으로 또 마무리를 하는지 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뭐 워낙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반등을 좀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은 좀 반등을 했고요. 2.8%대. 그래서 확실히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시기는 좀 끝났고요. 네, 지금 한 달 동안 좀 보았을 때는 그래도 밀어붙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국제금리 이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그런 시장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국채금리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전처럼 3% 이상 또 치고 나가주면서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또 시장에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리뷰를 끝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150원 상승해서 1.12% 마무리했고요. 13,550원으로 끝냈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는 크게 또 없었죠. 뭐 코오롱 플라스틱은 항상 뭐 시간의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서 일 거래량도 많이 감소한 채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전에 이제 5월 4일 정도에서 거래량 한번 크게 터트리면서 2천만 주 이상 뿜었고요. 거기서 점진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쭉 감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거의 최소 거래량까지 지금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자, 주가 자체는 뭐 고점 대비해서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한 10% 정도까지 10%에서 15% 정도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추세 자체는 아직 유지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21선 자체가 꺾이지 않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저점 자체를 퐁당퐁당 찍으면서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 라인 자체가 사실 뭐 크게 이탈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고점 자체가 이때 한번 슈팅이 크게 나와서 많이 한번 쭉 뻗었다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코오롱 플라스틱이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산업의 방향과 결이 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이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네, 앞으로 코오롱 플라스틱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의 방향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한번 쭉 뻗고 감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힘이 실려주면서 뻗어나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는 이제 한참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요때처럼 쭉 뻗고 이제 감소하는 것보다는 계속 이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좀 진행이 되었던 그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렇게 쭉 뻗고 감소하고 쭉 뻗고 감소하고 코오롱 플라스틱이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종목마다의 어떤 스타일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그 과정에서 보면은 한번 쭉 올리고 그 갭을 메우고 쭉 올리고 갭을 메우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가 한번 이런 대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즌도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차분히 지켜보면 저는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좀 윗방향으로 좀 무게를 잡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네, 지금은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금융 투자, 뭐 기관 투자자도 조금씩 매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수급 자체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은 거래량이 한번 터질 때도 보면 뭔가 수급적으로 특히 눈에 띄는 수급은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활발하게 거래를 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번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면서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타이밍을 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연기금 투자자도 꾸준히 뭐 적지만 계속 매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활발해지는 그날까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 종목들이 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실시라고 해서 수소법이 계속 이제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좀 수소 관련 종목들이 올 초에 좀 약세를 띠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소 관련 종목들이 투자를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CHPS를 도입해서 수소 구매 사업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수소 발전량을 의무적으로 구매, 공급할 것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소 관련 산업들이 좀 살아날 거죠. 수소 경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좀 우상향 방향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코오롱 플라스틱은 그 수소 관련해서 어떤 것에 관련이 있는지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은 당연히 이제 플라스틱 관련 종목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주력 상품은 POM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관련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POM에 대해서 가격이 요새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수급 차질로 인해서 POM 가격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와서 좀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수소 관련 그 테마도 엮여 있기 때문에 코오롱 플라스틱이 관심을 받는 것이고요. 코오롱 플라스틱뿐만이 아니고 코오롱 그룹 전체가 좀 이제 수소 관련 쪽으로 투자를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코오롱 관련 그룹들이 각각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코오롱 플라스틱을 주로 보게 되면은 차량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소 연료 전지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하우징 부품을 생산 공급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우징이라는 것은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둘러싸는 그 플라스틱 소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차량 경량화에 플라스틱 경량화된 플라스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코오롱 플라스틱이 그런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차량 경량화 테마로 또 엮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수소 연료 전지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우징을 또 하는 그런 소재를 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수소 관련 그 시장이 커질수록 또 코오롱 플라스틱과 그다음에 코오롱 그룹이 또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재 관련 종목들도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성장성이 확실히 있다. 미래에 대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재무적으로도 꽤나 이제 괜찮은 기업이다 보니까 배당금도 매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출액이 4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치는 제가 라인을 그어놨죠. 16,500원 정도, 16,600원 정도를 일단 1차 목표치로 정하고요. 2차 목표치는 2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우상향 흐름이 사실 코스피 지수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시장 분위기까지 좀 반전이 된다면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코오롱 플라스틱 리뷰를 좀 마치면서 내일 장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